안녕하세요. 프린트를 먼저 보시면요. 문제를 풀어보면 오늘 문제를 1번부터 2번 업무 보증 설정 틀린 거 1번 개공은 전액 책임지는 거죠. 개공은 보험회사는 한도 내에서 개공은 전액 책임지는 거 1억 보험 들었으면 1억까지만 책임지는 건 보험회사라고요. 개공은 전액이고 1번은 맞고 2번은 공탁만 3년간 회수 불가. 그죠? 공탁으로 업무 보증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개공은 폐업 사망한 날부터 3년이죠. 3월이 아니라 3년간 회수 불가. 2번이 틀렸고 3번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했다. 개공이 돈 들고 튄 거 중개행위가 된다.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중개행위를 넓게 봐서 개공이 손해 입히면 중개행위. 그래서 잔금, 중도금, 보증금 상관없어. 들고 튀는 거 중개행위다. 4번은 중개가 완성됐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보험 관련 내용 설명하고 관계증서 복사해서 주고 중개가 완성됐을 때 요거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과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얘는 5번은 개공은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어요. 사무소 빌려주는 거 30조 2항. 얘는 무과실 책임. 고의 또는 과실이 이렇게 없다고. 본인이 중개행위를 했으면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고 사무소 빌려주는 건 무과실 책임. 지금처럼 손해 발생하면 물어줘라. 맞네. 30조 2항. 사무소 빌려주면 무과실 책임이니까. 2번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은 주택 임차를 의뢰한 중개 의뢰인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임대했네. 중개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했잖아요.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과 모든 거래가 안 돼요. 이렇게 임대차도 안 돼.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교환 다 안 된다. 2번은 법정 중개보수 최고액을 받고 별도로 뭉크의 그림을 받았대. 뭉크 뭐하는 거기다 밑에 적어놓자. 절규. 이거 하는 거 있어. 절규. 제일 가짜가 많아. 당연히 가짜지. 가짜였대요. 가품. 뭉크 그림 받았는데 가짜였어. 가짜에다 적어놔. 3만 원. 3만 원짜리야. 초과보수 금지행위. 3만 원짜리 더 받았잖아요. 이거 당연히 가짜겠지 이거. 초과보수고요. 3번은 전매가 허용된 아파트는 괜찮죠. 전매가 허용된 건 그냥 정상적인 아파트라고. 전매가 제한된 이렇게 나와야지. 매매가 금지된 이렇게 나오든지. 답은 3번이고 4번은 무등록 중개업 알면서 명의를 이용하게 해도 금지행위. 알면서 그렇게 하면 명의를 이용하게 하든 중개 의뢰 받든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 금지행위. 5번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쌍방대리 했대요. 야, 부득이한 사정. 좀 마음이 약해지지 않나요? 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 쌍방대리 금지행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런 거에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답은 3번이고요. 3번 문제 옳지 않은 거 1번 임목에 관한 법률상 임목이에요. 임목은 뭐라고 적어놔야 돼? 중개대상물. 토지 건축물과 같은 거예요. 중개대상물이니까 매매를 어불하면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명초 판매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이거 매매를 중개했으면 괜찮거든요. 매매를 중개했으면 매매를 어불했으니까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 2번은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는데 전매 차익이 안 남았대요. 1억을 사서 1억에 팔았대. 차익이 안 남았대. 퉁친 거. 그래도 금지행위. 전매 차익은 전혀 중요하지 않잖아요. 매매 2번이면 등기도 2번에 라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금지행위고. 맞고 3번은 중개 의뢰인이 그걸 요청을 했대요. 요청한 중개 의뢰인은 금지행위. 공범으로 처벌된다. X. 중개 의뢰인이 다른 법으로 처벌될 수는 있지만 금지행위 공범되는 건 아니다. 중개 의뢰인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최근 판례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 금지행위 공범으로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처벌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법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금지행위 공범은 아니다. 뭐 그런 말인 거고. 4번은 중대한 하자 알면서 설명을 안 하고 계약 체결시켰어요. 뭐죠 이거? 소극적 기망행위. 중대한 하자는 알면 말을 해줘야지. 알면서도 말을 안 해주는 건 소극적 기망행위.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 중대한 하자는 알면 말을 해줬어야 된다. 금지행위고. 5번은 금지행위에서 300만 원 벌금형 선고받았대요. 뭐라고 적어놔야 돼? 결격사유 맞췄어요. 이 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 하이한다. 맞아요. 그냥 금지행위 이렇게만 나오면 임등치인데 금지행위까지만 나오면 금지행위에서 300만 원 벌금 선고 이렇게 나오면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징역과 벌금은 지문상에 이렇게 나오면 고려하자. 그렇게요. 얘는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그 다음 4번은 중개보수 계산 문제인데 전용 면적 70제곱미터가 키워드죠. 그럼 눈치를 채야지. 뭐야 그럼 이거. 주거용 오피스텔,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이런 거 갖고 뭐 하기 쉽지 않다고요. 면적만 잘 보시라고. 85제곱미터 이하면 주거용 오피스텔. 이제 보증금 3천에 월차임 20만 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천만 원 더하기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얘가 2천이니까 5천. 그럼 곱하기 70 하는 거 맞나요? 아니죠. 5천만 원이 그냥 거래 금액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일 때가 70을 곱하는 거지. 모든 임대차가 똑같다고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똑같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곱하기 얼마? 0.004. 자, 이거 어디서 나왔어? 외워서. 머릿속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외우고 있어야죠. 매매기한 0.5%, 임대차 0.4%. 외워서 푸는 거예요. 외워서. 조례가 나와 있더라도 무시하고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고.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외워서 풀어야 돼. 얼마? 20만 원. 몇 명에게 받는 거예요? 한 명. 병이 갑으로부터 받는 거니까 한 명 받는 거니까 얼마? 20만 원. 답은 2번.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넘겨보면 5번은 똑같은 문제네. 오타예요? 아니야. 왜? 두 번째 줄에 면적을 잘 보세요. 90제곱미터래. 그럼 뭔데 이거? 상가. 85제곱미터를 초과했잖아요. 그럼 이제 상가에 상가. 상가. 그럼 이제 보증금 3천에 월차임이 10만 원이에요. 3천 더하기 10만 원 곱하기 100을 했더니 얼마? 4천. 4천은 제끼자.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제끼고 곱하기 70을 다시 하는 거죠. 얼마? 3,700. 얘가 거래 금액이에요. 상가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다고. 모든 임대차가 똑같다고요. 주택이건 주거용 오피스텔이건 상가건 5천만 원 미만이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거래 금액이에요. 곱하기 0.009. 자, 이거 어디서 나왔어 이거. 머릿속에서 외워서. 상가는 매매건 임대차건 0.9. 그러니까 0.009죠. 0.9%였으니까. 얼마? 우리에게 뭐가 있다? 계산기가 있다. 79, 63에서 이렇게 하니까 33만 3천 원이네요. 암산으로 가능해도 계산기로 하셔야 돼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답은 4번. 어렵지 않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주택이 아니면 요율을 외워서 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조례가 나와 있더라도 개무시하고 외워서 풀어야 돼. 조례가 나와 있더라도. 주택은 조례대로. 주거용 오피스텔 외워서. 상가도 외워서. 그렇게요. 또 상가 임대차라고 해서 이거 0.8% 하면 안 된다고. 상가는 무조건 0.9%, 0.009예요. 6번 문제. 매매대금이 4억 원인 상가예요. 자, 그러면 4억. 뭐 있어 지금? 매매네, 매매. 그죠? 상가 매매 계약이니까 매매. 4억 곱하기 4억이니까 거기 얼마야 지금? 2억 이상 6억 미만 0.4%, 0.004.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틀리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0.009를 했어야죠. 왜? 상가잖아요. 거기 있는 조례는 개무시해야 돼. 이거 낚이면 안 된다고. 되게 요거대로 풀고 싶잖아. 안 그래요? 개무시해야 돼 이거.
이거 낚이면 안 된다고. 상가일 때는 개무시하고 외워서 이거. 0.00 어디서 나왔어요? 머릿속에서 외워서. 그러면 얼마? 36만 원이에요? 아유, 360만 원이에요. 49, 36, 360만 원. 몇 명 받는 거? 한 명 받는 거니까. 일방. 답은 5번. 낚이면 안 된다. 낚이면. 7번은 문의만 복잡하죠? 총 분양대금이 5억이래요? 의미 없죠? 분양권에서는. 기납입금 지금까지 들어간 거, 계약금 들어갔고, 중도금 1억 들어갔고, 근데 1억이 대출받았대.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더해주는 거야? 5천, 그리고 1억. 프리미엄 5천이니까 얼마예요? 2억. 자, 이 2억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계약금 5천, 중도금 1억, 프리미엄 5천, 그래서 2억.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이니까 5억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이거 곱하기 얼마 하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권이잖아요. 그러면 주택 조례대로 해야지. 조례 얼마인데 2억 이상이니까 0.4%, 0.004니까 얼마? 80만 원. 한도액에 짝대기가 거 있는 건 한도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답은 2번 80만 원. 일방 한 명 받는 거니까, 가백이 받는 거니까. 2명 받으면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한 명 받으니까 80만 원. 어렵지 않잖아. 예, 어렵지 않아요. 다만 이제 낚이는 것만 주의하자. 낚이는 것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됐고요. 그 다음 이거는 313페이지에서 자격 취소. 자격 취소. 필수로 외우고 있어야 되죠. 자격 취소는 314페이지에서 굵은색 2번 자격 취소, 파란색 1번의 자격 취소 314페이지 314. 자격 취소 사유 4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되고, 절대적이 자격 취소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 있는 거를. 절대적 하이한다. 자격 취소는 할 수 있다 없어요. 1번부터 4번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죠. 자격 취소는 자취, 자격 취소는 자취. 어디서 한다? 부양지역에서 한다. 자취는 부양지역에서 한다. 부정한 방법 자격 취득,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정 진대 일을 한 거. 역은 이 법 위반 징역, 징역. 특히 징역을 주의해야 돼. 다른 법 위반 징역은 X. 동그라미 4번에 이 법이잖아요. 중개사고 쳐야 된다고. 중개사고. 다른 법 위반 징역은 자격 취소가 아니다. 질문. 형법 위반 징역 선고 받았대. 형법 위반 징역 선고. 그건 자격 취소 아니다. 예, 감옥에는 가시는 건데. 예, 자격 취소는 아니에요. 그럼 자격증은 들고 가시면 돼. 소중한 거 들고 가야지. 감옥에 갈 때 소중한 거 들고 가잖아. 가족 사진, 자격증 챙겨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야. 가서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외로울 때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법 위반 징역은요, 얘는 자격증을 들고 감옥 가는 게 아니라 반납하고 가야 돼요. 자격 취소기 때문에 증만납을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꼭 이법이 된다. 부양지역.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제가 주의하시라고 했죠. 동그라미 2번에 주어가 안 나왔지만 동그라미 2번 그 앞에 공인중개사라고 적어놔야 돼요. 주어를. 이거. 공인중개사가 최근에 이거 계속 나오죠.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주어를 써줘요. 시험 문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랑 같다? 자격증 양도대랑 같다. 그래서 자격 취소예요. 얘는 자격 취소 하야한다. 근데 이제 주어를 바꿔서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이때는 뭐 상호도 되거든요. 성명,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을 하겠다 나오면 이때는 자격증이 아니라 등록증이에요. 등록증 양도대요예요. 이게 다른 거잖아요. 자격증 양도대요는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대요는 등록 취소. 각자 자기 거 취소니까 완전 다른 거라고. 그래서 주어도 잘 봐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나오면. 우리 지금 주어가 안 났지만 써주면 되지.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그건 자격증 양도되는 것 같다. 그래서 뒤에 부분을 잘라버리고 앞에만 나온다고 되게 치사하게. 뒤에까지 다 써주면 금방 아니까 우리가 뒤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제 주어를 써주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돼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돼요. 그리고 3번은 자격정지잖아요. 자격정지인데 일을 하면 당연히 취소해요. 근데 딴 데 취업해도 취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잘 봐야 돼요. 뭐냐면 이중소속이에요. 이중소속. 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중소속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자격정지예요. 양다리 걸치면. 근데 자격정지 기간인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다. 그럼 자격 취소예요. 또 정지는 말이 안 되잖아. 어차피 정지인데. 지금 3번은 자격정지인데 어떻게 한 거예요? 딴 데 취업한 거야. 정지인데 딴 데 취업이다. 취소. 그냥 단순히 그냥 이중소속 나오면 그건 그냥 자격정지고. 그것도. 이중소속은 어떤 상황에서 이중소속인지도 보셔야 된다. 자, 이 네 가지만 자격 취소 절대적, 하이한다. 할 수 있다는 없고 315페이지에서 취소 절차에서 사전 절차는 청문이 있네요. 사전 절차예요. 사전 절차. 취소하고자라고 돼 있잖아요. 취소한 X. 파란색 자격을 취소하고자 위에다가 취소한 X. 취소를 한 경우에 청문 실시한다 X라고요. 취소한이 아니라 하고자. 가끔 모의고사에 나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취소를 했대. 취소한 다음에 청문한다고 이렇게 불러 애를. 와요? 안 오지. 이미 취소가 됐는데 못하러 와. 올 수는 있어. 뭐 들고선? 칼 들고선 그냥 확 담가버리려고. 화딱지 나니까. 그거 아니면 아무도 안 와. 자격증 날아가는데 기분 좋진 않을 거 아니야. 확 그냥. 그거 아니면 아무도 안 와. 사전 절차. 사전 절차. 그리고 취소 앞에만 청문이 있다는 거는 아셔야 되는 거죠? 우리 청문. 어디 앞에? 취소 앞에만 사전 절차로. 그래서 여기서 치읓을 따오고 여기서 치읓을 따서 우리가 취취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취취. 취소 앞에 청문이니까 취취. 등록 취소도 청문이 있어요. 자격 취소 당연히 있고 지정 취소도 청문이 있고 취소 앞에만 청문이 있다고. 취취. 진짜 어려운 거. 토지거래 허가를 취소하겠대요. 토지거래 허가를 취소. 청문이 있어요,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취소하겠대, 청문. 당연히 있어야지. 취소인데 취소 앞에는 청문이 있다니까요. 정지 앞에 없고 과태료 앞에도 청문은 없고 취소 앞에만 청문이 있고. 그래서 뭐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는 청문이 있다는 거 다 아시는데 토지거래 허가 취소할 때도 청문이 있다. 취소니까 사전 절차로. 양가로 2번 사후 절차는 증만 납해야죠. 7일. 우리가 하는 건데 빨리빨리 하는 거 7일짜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취소 증만납 7일,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7일,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도 7일, 증반납 빨리빨리 7일, 인장 변경 등록도 7일, 그리고 전속중개계약 정보 공개할 때도 빨리 해줘야 돼. 7일 거래가 빨리 돼서 7일짜리는 나중에도 그 세 가지만. 취소 증반납 7일, 인장 변경 등록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 공개도 7일, 세 가지만. 그냥 가만히 계셔도 돼. 하도 많이 해서 나중에 그냥 외우게 돼. 제발 하지 말라고 저한테 부탁하게 될 거야. 그것도 하도 많이 해서.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사유서가 있어요.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내야 돼요. 사유서를. 예전에 한번 이렇게 나왔네요. 자격 취소를 받으면 자격 취소 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화딱지 나니까 자격증을 팍 찢어버리고 그냥 전화하는 거야. 자격증은 내가 찢어버렸어. 그거 아니죠. 반납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격증을 찢어버리거나 하면 사유서 내야 돼 또. 사유서까지.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고 반납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폐기한다. 본인이. 안 된다고. 반납해야지. 심정은 이해가 된다고. 찢어버리는 게. 짜증나니까.
그런 건 아니다. 사유서가 있고요. 자, 파란색 3번에서 양가로 1번 자격 취소는 누가 하냐면 교부한 시도지사. 이게 예외가 없네요. 자격 관련 모든 일처리는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그냥 시도지사 그러면 안 돼.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취소,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 정지는 누가 해요?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 재교부는 누구 찾아가?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 반납은 누구한테? 교부한 시도지사. 뭐가 아닌데?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에요.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필요한 절차까지. 준비만. 청문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격 취소를 못하니까 통보예요. 그럼 최종적으로 자격 취소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준비만 하니까 필요한 절차만. 그렇게. 그리고 2번은 자격 취소를 하면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지한다 그래갖고 5일 동그라미고 두 번째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장 동그라미예요. 국장, 장 동그라미. 5일장. 5일 이내 국장 보고 시도지사 통지. 5일 장. 장은 5일마다 열리니까 5일장. 7일장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네. X. 5일장. 또 나온다 그러면 3일장. X. 그럴싸하잖아. 3일장. 5일장. 5일 이내 국장 보고하고 시도지사 통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관련 제재는 증반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한꺼번에. 이런 내용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다음 페이지에 316페이지에서 5번을 보시면요. 자격 취소되면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만 보시면 되겠네요. 동그라미 1번, 2번을 3번, 4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3번, 4번만.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어요. 등록 결격 사유. 중개 보조원도 못해. 4번은 3년간 시험도 못 본다. 자격 취소됐대요. 응시 결격, 등록 결격에 중복돼 있다. 결론은 그거야. 3년간 시험도 못 봐요. 3년간 중개 보조원도 못해. 응시 결격, 등록 결격에 중복돼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3번이 등록 결격 사유, 4번이 응시 결격 사유. 등록 결격 사유니까 중개 보조원도 못 하는 거예요. 중개업계 종사가 안 돼. 중개 보조원도 안 된다. 4번은 시험 못 본다. 응시 결격 사유. 그럼 질문. 부정행위 플러스 5년은 5년간 시험을 못 봐요. 중개 보조원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부정행위 플러스 5년은 5년간 시험만 못 봐. 등록 결격 사유 아니어서 중개 보조원으로 활동할 수는 있어요. 제가 등록 결격 사유를 항상 넓게 이해하자 그랬어요. 넓게. 등록 결격 사유를 등록이 안 된다 끝.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돼요. 등록 결격 사유는 중개 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행위 플러스 5년은 응시 결격 사유만 된다고. 그래서 5년간 시험만 못 봐요. 중개 보조원으로 활동할 수는 있다.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등록 결격 사유면 중개 보조원도 안 되는데.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 보조원도 못 하고. 다음 달에 또 하겠네요. 문제를 풀면서 그때 다음 달에 또 해. 벌써 6월 달이잖아 이제. 시간이 금방 가요 이제. 여름에 또 후딱 가 이제. 이제 서서히 이제 멍 때리면 안 돼 이제. 시간이 너무 금방 가서 멍 때리면 훅 지나가서 조금 좀 해야 돼요. 6월 달까지는 민법이 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민법이 생각보다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랬어. 많이. 그다음 밑에 이제 문제 뭐 한 문제만 풀어보면요. 1번 문제를 보세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거. 다 몇 번이에요?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번. 5번은 뭔데? 5번은 자격증 양도되어잖아요. 그죠? 3번과 5번이 같은 거라고. 5번처럼 이렇게 주어를 써준다고.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같은 거잖아. 자격증 양도되니까 자격 취소죠. 답은 4번. 4번은 이중계약서, 거짓 기재, 자격 정지예요.
자격 취소가 아니면 정지거든요. 부양지역 네 가지 외우면 다른 건 자격 정지가 되니까 답은 4번이고 2번 문제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답을 1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1번은 왜 틀렸어요? 하이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절대적이라니까. 물론 더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대여하면 자격 취소, 하이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2번은 자격 취소는 3년이죠. 5년이 아니라 3번은 자격 정지인데 딴 데 취업했대요. 다른 데 사원으로. 그럼 자격 취소인 거 맞네? 답은 3번.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답은 너무 쉬워. 자격 정지인데 딴 데 취업했잖아요. 취소해야지. 부양지역에서 자격 정지인데 일을 해도 취소. 자격 정지인데 딴 데 취업해도 취소. 4번은 자격증 만남 누구한테?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 그 다음 5번은 증만납은 7일. 이건 너무 쉽다. 10일이 아니라 7일. 우리 하는 거지만 빨리빨리 7일. 취소 증만납 7일. 인장 변경 등록 7일. 전속중개계약 정보공개도 7일. 그렇게 하는 거고 옆에 자격정지는 외우시는 게 아닌데요. 그 맨 밑에다가 317페이지 맨 밑에다가 요것만 좀 적어놓자. 차이점. 자격 취소는 누가 받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절대적이에요. 하이한다. 절대적. 자격 정지는요. 누가 받는 거냐면 소공이 받는 거예요. 대상자 범위가 되게 좁아. 개공은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자격 정지를. 그리고 임의적이에요. 할 수 있다. 또 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인 거고 업무 정지도 6개월, 자격 정지도 6개월. 할 수 있다고 최장 길면 6개월이고 차이점 크게 두 가지. 그래서 대상자 범위가 더 넓은 게 자격 취소다. 자격증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자격 정지는 소공만 받는 거고 넘겨보시면 7가지 자격 정지 사유가 나오는데 외우시는 게 아니라고요. 자격 취소를 외웠잖아. 자취는 부, 양, 지, 역. 자격 취소 아니면 그냥 정지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만 거기 318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과 5번은 주의를 하시라 그랬죠. 4번과 5번은 서명 및 날인은 자격정지. 뭐는 아닌데 작성, 교부, 보조는 자격정지가 아니다 그랬죠. 의무가 없으니까. 작성하지 않았다,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얘네들은 자격정지가 아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다. 그럼 자격정지인데. 법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 표현도 그대로 나오니까요. 잘 보자. 어떻게 나왔는지. 4번, 5번은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격정지인 거야. 작성하지 않았다, 교부하지 않았다, 보존하지 않았다. 자격정지가 아닌데. 밑에 이제 자격정지 절차는 양가로 1번 등록관청 통보. 등록관청이 통보하는 거죠. 양가로 2번에. 양가로 1번에서 세 번째 줄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양가로 1번의 세 번째 줄.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요. 제일 많이 나온 게 사실 이거예요.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다. X.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다. X. 못해요. 통보해야지. 시도지사에게. 그럼 최종적으로 누가 하는 거야? 시도지사가 하는 거야 그냥. 얘가. 등록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 모의고사는 나오는데요. 실제 시험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자, 경기도지사가 얘가 자격증을 교부를 했네. 생각을 해보시는 거야.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강남구에서. A, 소공이었어. 얘가. 그러면 얘가 여기서 중개사고를 친 거예요. 이제 강남구청장이 자격정지를 못 주잖아요. A가 소공이었어요. 소공한테 자격정지를 못 준다고. 등록관청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러면 통보를 하는데 이렇게 통보를 할지 이렇게 통보를 할지 이게 문제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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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통보하는 거야.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바로 자기 윗사람 가는 거예요. 보세요. 강남구청장이랑 경기도지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 윗사람이 아니잖아요. 얘도 일 많아. 얘까지 가서 일 보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윗사람에게. 그럼 이제 서울특별시장이 자격정지 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 자기가 교부를 안 했으니까 못하니까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다시 또 이렇게 줄줄이로 통보를 하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해요. 근데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냥 한 방에 하는 거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돼. 말 안 해도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양가로 이번에 시도지사 통보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 뭐해라. 필요한 절차 이행해라. 그 다음에 못하니까 통보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 자격정지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가. 그렇게 돼 있고. 좀 내용이 좀 어려워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더라. 뭐만 나왔다고 지금까지?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을 한다. X. 그건 정답으로도 여러 번 나왔어. 아주. 등록관청은 통보하는 거예요. 통보. 지가 자격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밑에 양가로 1번 자격정지 처분권자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교부. 자격 관련 모든 일처리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요. 319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 가중감경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원칙이 2분의 1. 근데 가중할 때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최장 길면 6월이죠.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X. 없다. 요즘 있다 없다를 바꾸는 게 유행이야. 또 잘 봐야 돼.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최장 길면 6월이고 밑에 양가로 3번에 있는 표는 잘 나오니까 세 가지를 별표를 칠해놓고 있어야 돼요. 6월짜리 세 가지. 이게 뭐냐면 공무원이 자격정지를 주는 거예요. 공무원이 줄 때 이 표대로 주래요. 어떤 거는 6월을 딱 주고 어떤 거는 3월을 주고 공무원 지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줄 때 어떤 거는 6월 어떤 거는 3월 6월짜리가 세 가지예요. 6월 아니면 3월인데 6월짜리가 세 가지. 1번 이중소속 6번 이중계약서 7번 금지행위 세 가지가 6월 다른 건 3월 6월짜리 세 가지를 별표를 칠해놓고 위반 정도가 심하니까 6월 양다리 걸친 거 이중소속 나쁘다 6월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나쁘잖아요 6월 금지행위가 중개사고 친 거예요 6월 다른 거는 3월이고 6월짜리 세 가지 이중소속 그 다음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감독상 명령 밑에 있는 감독상 명령은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 다만 뭐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냐면 법조문만 이것만 예를 들어서 법조문에 44조에 감독이 있고 37조에도 감독상 명령이 있어요. 일을 잘하나 감독하는 건데 법조문이 달라. 얘는 협회에 대한 거고요. 협회에 대한 감독 규정, 얘는 거래정보사업자, 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개공에 대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야. 37조. 44조는 협회에 대한 거. 내용은 똑같은데 법조문이 그냥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내용 똑같아. 내용이. 업무 보고하게 하고 자료 제출 명령하고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 검사하고 그런 내용 똑같은데 법조문이 그냥 두 개가 있다. 여기에. 왜 그러냐면 협회는 누구만 감독하냐면요. 얘는 국장만. 협회는 국장만 감독을 해요. 여기서 얘네들은 다 나와요. 협회만 그렇다는 거예요. 협회는 국장만 감독. 얘네들은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나와. 감독권자가 달라서 법조문을 따로 해놨어요. 근데 이제 얘가 법조문은 다른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협회는 다른 제재를 받는 게 없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정보사업자. 법조문 다른데 37조인데 위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이 중요하겠네요. 우리는 개공, 감독상 명령 위반. 개공은 업무 정지를 받게 돼요. 과태료가 아니라. 개공만 좀 달라. 개공은 업무 정지. 왜냐면 우리 서 하면 정지였잖아요. 그죠? 서 이게 뭔데? 명령하는 거잖아. 서라고 명령하는 거니까 명령 들어가 있어도 위반하면 업무 정지예요. 서라고 명령하는 거잖아. 서 정지.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정지, 업무 정지. 그리고 서라고 명령이니까 명령 들어가도 업무 정지. 개공은. 그래서 320페이지에서 거기에 굵은색 1번에서 첫 번째 줄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다 나오죠. 37조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개공 또는 거래정보사업자 감독하잖아. 협회는 안 나오잖아요. 협회는 법조문이 달리 돼 있다. 그렇게 되고 다만 이제 주의사항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가로 내용이에요. 가로 내용에 중개사무소에 출입하는데 무등록 중개업 사무소도 출입할 수 있대요. 무등록 중개업 사무소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가로 내용이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하는 자, 무등록 중개업 사무소 포함. 사무소에 출입하는 게 감독인데 무등록 중개업 사무소 출입이 돼요. 그 옆에다가 그 네 번째 줄 옆에다가 요거 X라고 적어놔야 돼.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 예. 거래정보사업자 이 사무소는 출입이 안 돼요. 법에 규정이 없어. 다른 데는요 다 출입이 돼. 무등록 중개업 사무소까지도 출입이 되는데 협회 사무소 되고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다 돼. 딱 한 군데만 안 돼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만 출입이 안 돼요. 법에 규정이 없어서. 그래서 네 번째 줄 거기 옆에다가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 출입 X. 가로 내용은 뭐다? 무등록 중개업 사무소 출입이에요. 여기 있고. 그리고 이 사무소 출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감독이라서 옆에 보면 출입 검사 등이 있죠. 굵은색 3번. 굵은색 3번. 출입 검사에서 사무소에 출입할 때 두 가지를 들고 가래요. 조사검사 증명서, 공무원증. 두 번째 줄에 공무원증과 조사검사 증명서를 말한다. 그 두 가지를 사무소에 출입할 때 공무원이 들고 가야 돼.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네요. 조사검사 증명서만 보여주면 된다. X. 공무원증도 목에 걸고 있어야 돼. 두 가지가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고 중요하진 않아요. 얘가. 왜 중요하지 않냐면 이게 필수가 아니거든요. 사무소 출입도 할 수 있다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든 감독상 민영은 할 수 있다.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닥 중요하지 않다. 다만 제재 정도만 체크해보고 제재 정도만. 그리고 사무소에 출입할 때 공무원은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다. 근데 어디 사무소는 출입이 안 된다?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는 출입이 안 된다. 그런 거고 밑에 관계기관 합동당속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에. 관계기관과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대요. 두 번째 줄에. 협회나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근데 관계기관은 경찰, 검찰이거든요. 거절할 수 있어. 근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 따라야 한다. 협회 적어놔야 돼. 협회는 까라면 깐다. 개기면 죽는다 그냥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해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협회만 그래요. 협회만. 나온 적은 없더라. 됐고. 이제 뒤에 323페이지에서 맨 위에 제재만 좀 보면 되겠죠. 제가 제재만, 감독상 민영은 협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거래정보사업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개공만 서라고 명령이니까 업무정지, 개공은.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 등록 취소에서는 뭐가 필수다? 324페이지에서 파란색 2번에 절대적 등록 취소가 필수. 그러니까 우리가 제재 전체에서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요. 사실 세 가지예요. 외워야 될 거. 첫 번째가 자격 취소. 자취는 부양지역. 두 번째 절등치. 절대적 등록 취소. 세 번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중에도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래요. 아니면 시험 보기 전날이래. 이 세 가지만 잘 보고 계시라고. 시험 보기 전날에도 이거 세 가지를 다 외웠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외워봐야지. 그런 거 아니야.
전날에도 저 세 가지만 다시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괜히 다른 걸 외웠다가 까먹는다니까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 시험에 잘 나오는 놈들을 외우고 있어야죠. 잘 나오는 놈들. 거의 매년 나오는 놈들을. 세 가지만. 그러니까 절등치는 필수다. 이걸 다 외웠으니까 이제 임등치를 외워봐야지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절등치만. 물론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여러분이. 저 세 가지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어. 그것도. 뭘 외우는 건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상관없어요. 지금 외울 필요 없어. 어차피 시험 보기 임박해서 외우는 거지 뭐. 한 달 정도 남겼을 때 그때 이제 벼락치기로 막 외워야지 뭐. 그때 정신없이 해야죠. 괜히 지금 다 외웠다가 까먹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 그죠? 됐고. 그래서 파란색 2번 절대적, 기속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 하이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죠? 부정한 이중 결격 사유는 사행합니다. 이렇게 하죠. 부정한 이중 결격 사유는 어떻게 한다? 사행합니다 하는 거잖아. 사행합니다. 부정한 이중 결격 사유는 사행합니다. 이렇게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거, 부정한 방법. 이중 등록, 이중 소소, 결격 사유, 사망의 산, 양도대요. 부정한 방법 등록이에요. 부정한 방법 등록. 그게 양가로 2번에 있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 325페이지 있어. 부정한 방법. 부정한 동그라미고 부정한 이중은 어디 있어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니까 넘겨보면 양가로 4번에 이중. 양가로 5번이 이중 소속이잖아요. 두 번째 줄에 이중 소속이라고 표현한다. 이중 소속. 다른 데 취업한 거. 질문 드려볼게요.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왔는데 어렵게 나왔을 때 개공이 이중 소속해요. 개공이 이중 소속 절등치. 소공이 이중 소속 자격 취소. 맞나? 개공이 이중 소속하면 절등치. 그거 맞아요. 소공이 이중 소속이면 자격 취소. 똑같이 다 취소해요? 아니죠. 자격 정지. 예. 소공은 자격 정지인데 이중 소속이야 취소지. 예. 그게 한 번 나온 적이 두 번 나온 적이 있었네요. 그게 시험에. 그렇게 보시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다리 걸친 거. 그럼 질문, 이중 사무소는 뭔데? 그거는 임등치예요. 그거는 떴다방 영업하는 거. 이게 다른 거잖아. 짝꿍이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이 짝꿍이고요. 이중 사무소랑 임시 중개 시설물이 짝꿍이에요. 서로 자기 짝꿍을 헷갈리면 안 돼.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짝꿍. 그건 양다리 걸친 거. 두 군데서 일하는 거. 양다리.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 시설물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떴다방 영업, 임등치. 짝꿍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결격 사유는 325페이지 양가로 3번이죠. 결격사에 해당하는 거. 근데 동그라미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걸 다 외워라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공통점만 딱 적어놓고 끝이야. 뭐냐면 선고, 심판이에요. 무슨 선고, 심판 이런 말이 보이면 일단 결격사유다. 이렇게. 다른 건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선고, 심판만 나오니까 선고, 심판만도 무려 7가지예요. 심판 2가지, 선고 5가지가 있잖아. 걔네들이 결격사유라고요. 그러니까 취소가 되는 결격사유가 무려 7가지, 심판 2가지, 선고 5가지. 심판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 성년후견 개시 심판, 그리고 선고는 파산 선고, 그 다음 벌금은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 징역 선고, 금고 선고, 집행유예 선고. 심판 2가지, 선고 5가지, 도합 7가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걔네들이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그렇게. 작년 문제는 이거였죠. 개공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400만 원 벌금 선고받았대. 이 법 위반 400만 원 벌금 선고, 등록 취소, 하이한다. OX. 오. 이 법 위반 400만 원 벌금 선고가 결격사유잖아요. 300만 원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절등치, 등록 취소, 하이한다. 그렇게. 이 법 위반 400만 원 벌금 선고는 결격사유예요. 등록 취소, 하이한다. 개공이 형법 위반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경우에 등록 취소, 하이한다. OX.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인데 형법 위반이래요. 상관이 없다고. 결격 사유예요, 이것도.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안 중요해요. 결격 사유니까 등록 취소 하야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벌금만 법이 중요하고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형법 위반, 징역 1년 선고받았대요. 등록 취소해야 한다. 맞아. 결격 사유니까. 형법 위반, 금고 1년 선고받았대요. 등록 취소해야 한다. 맞다고. 법이 안 중요하니까.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라고요. 형법 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경우 등록 취소해야 한다. 맞다. 선고잖아요. 결격 사유. 벌금은 법이 중요한 거고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법이 안 중요하고 그런 것들. 다음 달에 또 해야겠네. 다음 달에. 문제 풀면서. 어쨌든 선고심판이 결격사유다. 선고심판이. 그리고 사행합니다는 사망예산이니까 양가로 1번에 있는 거죠. 325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에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럼 질문. 법인에서 대표자 사망은 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슬픈 일이야. 사장님 돌아가시면 그냥 슬프잖아. 웃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실실 웃고 다니다가 바로 잘려버리지. 대표자 사망은 슬픈 일, 절등치가 아니에요. 개인, 사망, 법인은 해산 그렇게 되고. 그리고 양도대여죠. 그게 326페이지에서 양가로 6번 등록증 양도대여인데 아까 양가로 6번도 다른 사람에게 앞에다가 주어를 뭐라고 적어놔야 돼? 양가로 6번 개공 적어놔야죠.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등록증 양도되어 절등치.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그건 자격 취소. 다른 거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오면 뭘 보자? 주어를 보자. 우리 책엔 주어가 안 써져 있지만 시험 문제는 써서 나온다고. 양가로 6번 그 앞에다가 개공이라고 적어주는 거고. 그래서 양가로 6번까지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부정한 이중결격 사유는 사행합니다. 부정한 방법 등록.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다리 걸친 거, 결격 사유, 선고심판, 사망예산, 양도돼요. 등록증 양도돼요. 부정한 이중 결격 사유는 사행합리가 절등치고 양가로 7번은 우리가 왜 외우지 않는 거냐면 양가로 7번은 쉬우니까 정진대 하면 취소인 건 쉽잖아요. 업무 정진대 이랬다 취소. 직원이 정진대 시켰대요 취소. 자격 정진대 이래도 바로 자격 취소. 업무 정진대 일하면 바로 등록 취소, 절등치. 운전면허 정진대 운전하면 운전면허 취소. 정진대 뭐 하면 바로 취소. 정진대 뭐 하면. 그래서 여기까지는 쉬운 거고 양가로 8번에 있는 상습범 적어놓고 여기 중요하죠. 상습범이. 그래서 좀 쉬었다가 상습범을 정리할 거예요. 이제 상습범을. 이것만 잘 정리하면 되니까 좀 쉬겠습니다.